조계종 종정이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이민년 한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렸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윤석영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업무를 공개했습니다. 모두에게 감동을 주며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파헤치는 영화 코코순이 특별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불교TV가 광복절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준비했습니다. 항일 운동가이자 제주 불교 재건의 주역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고마워요 복려관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이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이민년 한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이하는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분쟁이 쉬지 않는 세상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이며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라고 한거를 성만한 선원대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선언수자회에서 전국 선언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이민년 한거 선사 방합록에 따르면 전국 96개 선언에서 총 1,949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진우 스님은 자격 심사를 남겨놓고 있지만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에 오는 17일 직할교구를 비롯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 24개 교구본사의 교구종의 일정도 모두 취소될 전망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째 날인 9일 진우 스님이 기호 1번으로 서류를 접수한 이후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단독 후보인 진우 스님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께서 1번 후보로 등록하셨고 그 이후에 추가 등록하신 분이 없어서 현재 1인 후보로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진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원로회의의 인준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가 한 명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오는 17일부터 전국 교구본사에서 진행될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와 9월 1일 선고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원로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원로회의 제적 인원은 18명입니다. 원로회의는 선거일로 예정된 9월 1일 다음 날인 9월 2일 열릴 전망입니다. 진우 스님은 1994년 현재의 선거법이 마련된 종단 개혁 이후 선거 없이 선출되는 첫 번째 총무원장이 됩니다. 교원사 출신들인 국가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총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러는 바람으로 총무원 선거가 화합된 선거 또 많은 불자들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시키지 않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실현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우 스님은 1978년 보현사에서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하고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담양 용흥사와 백양사 주지, 재심 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호법부장,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후보 등록 직전까지 제8대 교육원장으로 종단 인재불사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종단이 큰 혼란을 겪었던 2018년에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차기 집행부 출범에 기여하는 등 종단 안정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소통과 포교, 교구 중심을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37대 집행부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윤석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박물관 주요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모두에게 감동을 주며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윤석용 신임 관장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사유해방 브랜드 스토리를 토대로 한 반가사유상 점자 감각책을 발간해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박물관 방문 비율이 낮은 2030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도 추진합니다. 외부 전문기관하고 MZ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지금 협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아마 4개 정도의 직접 MZ세대들이 만든 이러한 박물관 홍보 콘텐츠를 9월부터 선보일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유해방에 이어 올해는 낙후된 청자실을 전면 개선해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고려청자 전시공간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형식 분류, 시간 흐름 등의 단조로운 전시 구성을 벗어나 고려 도자 문화의 여러 맥락과 특징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청자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수준 높은 물건들을 저희 박물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들을 새로 전시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유의 방에 버금가는 박물관의 그 중요한 명소로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증 1주년을 맞아 전시 중인 이건희 기증품 2만여 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밝혔습니다. 유물 등록을 연내 마무리해 이 뮤지엄을 통해 누구든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소속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시카고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해외 박물관에서도 기증품 전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외 특별 전시나 한국실 상설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2만여 점을 빨리 공개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 연구를 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서 수량을 얼추 잡아보니까 20여 권을 발행을 해야 될 정도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선 9권 정도의 보고서를 발행을 하면은 이외에도 인천공항 미디어타워 박물관 적극 활용, 해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 확대 등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파헤치는 결과 코코순이 특별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지 올해로 15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매도하는 근거로 사용된 미 전시정보국 49번 신문보고서 조선인 위안부는 돈벌이에 나선 매춘부라는 것. 영화 코코순이는 20명 중 행적을 알릴 수 있는 단 한 명, 코코순이라는 이름의 단서를 추적하고 왜곡된 기록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오는 2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코코순이 특별시사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사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와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사회를 계기로 우리 불자들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아픈 역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원해 보게 됩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존하신 피해자 어르신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잘못된 기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는 함양과 제주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했던 미얀마와 파키스탄, 미국, 호주를 거쳐 세계 각지에서 관련 자료를 직접 발굴했습니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미치나의 조선인 위안소 현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등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큰 규모의 스케일을 선보입니다. 제대로 된 한국어 통역 없이 작성된 미 전시정보국 49번 신문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노골적인 편견과 주관적인 평가로 가득한지 낱낱이 보여줍니다. 위안부의 희생이 어떻게 왜곡되고 또 이게 확대 재생산됐는지 그게 또 어떻게 이 사실로 굳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공격을 받는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지 올해로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밝히는 건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TV가 광복절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준비했습니다. 항일 운동가이자 제주 불교 재건의 주역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다큐멘터리 고마워요 복려관인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제주 불교를 재건하고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복려관 스님. 스님은 제주 관음사를 비롯해 법정사, 성내 포교랑 등 30여 년 동안 10여 개의 사찰을 창건하고 중창하며 근대 제주 불교의 근간을 다졌습니다. 또 제주도 내 최대 항일운동이자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기근 구제 활동과 시대를 앞서간 여성운동 등을 펼치며 사회활동가로서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집 다큐 고마워요 복려관은 항일운동가이자 제주불교 재건의 주역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복려관 스님 연구에 매진해온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이 다큐 제작에 동행했습니다. 제가 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려관 스님의 전체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근대 제주 불교사를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근대 불교사가 왜곡이 많이 돼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발을 담그게 된 겁니다. 특히 내레이션에 제주 출신의 배우 고두심 씨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광복절 당일인 오는 15일 밤 8시 30분과 16일 낮 12시, 18일 오후 4시에 방송됩니다. 그분이 지금 후세들에게 알려진 영향은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왜 적냐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그분이 기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그 자체도 불가능할 일이었는데 이분은 해냈구나. 15일 새벽 2시 40분에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6년간의 캠페인 과정을 자세히 다룬 다큐멘터리 평화의 소녀상을 보셨습니까를 방영합니다. 소녀상 옆에 빈 의자는 아픈 과거에 이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재,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갈 미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소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세대 법당이 탄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가 교내 법당에 미디어아트 후불탱화를 조성해 상상법당을 개원했습니다. 불상 뒤편에 시시각각 바뀌는 영상은 부처님과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학교 안 법당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뒤로 푸른 하늘이 넘실거리고 장면이 바뀌자 붉은 원형의 광배가
부처님을 감쌉니다. 거센 비바람이 치다가도 잔잔한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미디어 아트로 후불탱화를 조성해 상상법당으로 탈바꿈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연화당입니다. 처음 보는 법당 모습에 학생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평소에 늘 보던 그런 단조로운 법당의 인테리어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저희가 즐길 수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좀 더 재미있게 활동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동대부여중 상상법당 미디어 아트 후불탱화 전만법회입니다. 청소년이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법당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해 지난해 진행된 선서화전 기금 일부를 더해 조성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시대에 맞게 불교도 변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상상을 펼치는 법당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종교가 변화되어가는 그 낱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4차원 세계에 와 있는 이 법당에 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이고 20분간 이어지는 영상은 여러 가지 시공간이 순환하며 연기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광배 동굴, 크리스탈 닷집, 여의주 만불전 등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처님과 여행을 떠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지난 5월 제작에 뛰어든 미디어 아티스트 서동주 작가의 아이디어로 무한한 빛과 색의 움직임이 탱화에 담겼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여러 저런 시공간성, 제가 창조한 여러 시공간성을 앞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런 생각과 어떤 감각을 발상을 하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만든다면 학생들도 얼마든지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동대부여중은 오는 9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단과 협업해 영산회상도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불교 융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탄소 생활 실천 안내서 사찰편과 불자편을 제작 배포합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안내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사찰과 불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백중날을 기준으로 신도들에게 배포됩니다. 사찰편에서는 사찰 생활 및 법회, 사찰 운영관리, 교육과 캠페인, 불사, 숲과 텃밭 조성에 대한 실천 지침과 부록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법문자료, 탄소 절감 지원 제도가 수록돼 있습니다. 불자편은 가정에서의 실천 지침으로 에너지 소비 줄이기, 물질 소비 줄이기, 교통 및 수송, 자원 순환, 탄소 흡수원 늘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 나눔의 하나 되기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방역 전문 업체인 나무세이프존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살균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업무 후원 협약에 따라 나무세이프존은 백중을 앞둔 천태종 서울 관문사를 비롯해 명락사, 구강사, 성룡사, 삼룡사 등의 살균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 사찰에 덴탈 마스크 5만 장, 손 소독제 2,000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관문사 제무 홍법 스님은 백중 회양법화를 앞두고 신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인천 서구청에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황룡사는 지난 11일 주지 진철 스님과 강범석 서구청장, 김하겹 신도회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코로나로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구청에 덴탈 마스크 20만 장과 손소독제 2,000개를 전달한 황룡사는 지난달에도 백미 10kg 108포를 기탁했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꾸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아동복지센터, 어르신시설 등에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백중회양을 앞두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자빌쌀 12,000kg을 나눴습니다. 형통사는 어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전 중구청 17개 동과 서구 노인복지관,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자애원 등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정지우 형통사 대표는 전 주지 형진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도회와 함께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강현성 신도회장과 형통사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곳곳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